처절하게 당했습니다. 해남의 한 마을에 잠시 들렀다가 나그네가 목을 좀 축이고 가려고 했다가 현지인에게 싸늘한 냉대를 받고 결국 영구 추방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빈집인데요. 잡초가 우거진 이 빈집의 마당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사투리 방송 강호발입니다. 이곳은 저번에 이어 또 계속된 해남 소식을 전합니다. 여기도 정말 한국의 오지에 속하고요. 방문하는 외지인이 1년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농촌 마을이고요. 해남 요쪽이 땅이 정말 넓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와 논, 그리고 염전 등등 해가 마치 미국의 곡창지대에 온 것 같네요. 물론 미국의 곡창지대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을에서 잠시 촬영도 좀 하고 컵라면을 차에서 하나 먹으려고 이 정차를 했습니다. 동네 정자나무에 아무도 없고 또 공터도 좀 넓고 해가 이 정도면 피해 아무한테도 안 끼치고 잠시 한 끼니 때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라면을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자꾸 저쪽에서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눈치를 자꾸 주면서 누군고 싶어서 힐끔힐끔 보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마을 사람들처럼 이방인한테 이 호기심이 다들 많았으니까 그러려니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에는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여기는 차를 대면 안 된다. 그래서 안 될 이유가 뭐냐 해도 대답도 없고 그냥 가랍니다. 있으면 안 된다고 계속 씌우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이 해남 땅은 이 초행이기도 하고 또 제 편도 없고 제가 또 겁도 많고 이래가지고 물러나오기는 했는데 참 이 어지할 데 없는 이 불쌍한 길손을 이래 문전박대를 하면은 어디다가 마음을 둬야 할지 참 안타깝습니다. 인심이 이래 박하다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동네에 대한 정이 만정이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행동이 정말 중요하다쿠는 그런 이바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한테도 어떤 외국인이 길을 묻거나 이 도움을 청해 온다면 최선을 다해가 도와줘야 되겠다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요. 그것이 나라의 이미지를 더욱 돋구는 그런 행위가 되거든요. 자, 그건 그렇고 전체적으로 마을을 둘러보고 있는데 해남, 사실 전라남도 전체의 인구 밀도가 정말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도로를 이제 한참 달려보시면 한동안 앞에도 뒤에도 차가 없이 혼자 다니는 일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해남군, 진도군, 그리고 또 한국에 오자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 험준한 태백산맥 줄기인 주황산 일대, 청송, 영양군, 또 봉화, 요쪽 이 일대일시다. 이 둘의 차이점은 해남 진도는 평야인데 저쪽 동해안은 험준한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인구 밀도가 낮습니다. 이렇게 인구 유출로 고생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귀한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래 빈집이 속출하고 이 젊은 동지들이 들어올 생각은 도통 안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명절에도 안 오고 연휴에도 안 오고 쳐다도 안 봅니다. 다들 수도권으로 가신 상태인데 오히려 이런 데 사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음석을 바리바리 싸스러 올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올시다. 이야, 이거는 진짜 대나무 숲속에 이런 집이 또 유령의 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 덩치가 큰 집이 이래 텅텅 비어 있으니까 조금 무서운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덩치라면 유직급, 마을 유직급 아니면 사또님이 살았던 그런 수준인데요. 청소가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살지는 않습니다. 이런 집이 전라도에는 지금 마을마다 한두 개는 꼭 있습니다. 빈집이 정말 많거든요. 그냥 와서 살면 됩니다. 특히 이 기업체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농사 아니면 별달리 할 게 없는 그런 동네거든요. 바다에서 낙지, 전복, 벼농사 이런 게 아무리 돈이 되어도 기술이 없으면 못하는 데다가 요새 젊은이들은 이 돈보다는 도시에서 깔끔하게 이 돈 버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런 거를 한 50대까지는 할 때까지 한번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업을 이어로 이런 데 이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자세히 보면 50, 60대도 그것도 잘 안 내려옵니다. 끝까정 도시에서 버텨보자 이런 주의인 것 같더라고요. 뭐가 옳고 그른지는 본인의 개인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거는 태양광 발전소인데요. 와, 해남 쪽 이쪽을 달리다 보면 이게 정말 많습니다.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하거든요. 어쩌면 사람 먹는 쌀보다 저게 더 규모가 큽니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이 벼농사가 나을지 저 태양광 농사가 나을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혹시 태양광 사업 하시는 분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 관세 협상 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 한국 정부는 15% 선에서 받았다고 이 자축하는 분위기이고 또 반대편에서는 쌀과 농산물을 내주고 그거 받아왔냐면서 이 비판을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자세한 내막 이런 거는 모릅니다. 만약에 쌀을 비롯한 농산물이 개방이 된다면 한국 농가들은 정말 경쟁력에서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곳에서 이 엄청난 규모의 생산량과 또 단가로 밀어붙이면 그거는 보통 문제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전남의 논들을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미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그 거대한 규모의 농업, 트랙터도 크고 드론도 크고 비행기로 씨 뿌리고 이래 샀는데 우리나라 이런 한국 규모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텃밭 수준이 얼씨다. 자, 오늘은 문전박대를 당한 반도의 나그네의 사연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는 계속해서 이 해남과 진도 쪽, 이쪽을 계속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 좀 해주이소. 감사합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낭만적인 해남 진도로 가는 길이 올시다. 평생 한번 와보기 힘든 곳인데 여기서 터세를 세게 부렸다는 사연이 있다 해가 급하게 가는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사투리 방송 강호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남서쪽 서해안이 바라보이는 멋진 곳으로 이래 와봤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지고요. 잔잔한 서해안을 보니까 어릴 적 외갓집 같은 그런 푸근함이 느껴지네요.
이곳은 매월리 낙조 전망대입니다. 해남군이고요. 장사도, 안자도 이와 같은 천사섬으로 가는 페리가 이 전망대를 수시로 지나갑니다. 목포항에서 출발하는 배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경치가 정말 죽입니다. 그렇지만 날씨가 워낙 덥기도 하고 했으러 이 관광객들은 거의 안 보입니다. 사실은 과거 모종의 사연으로 인해가 옛날보다 훨씬 사람들이 안 찾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는 하원면, 매월리 이 지도상으로 보시면 정말 오집니다. 사실 목포도 아름다운 항구 도시인데 고향을 두고 있거나 일 때문에 이 목포에 오는 게 아니면 정말 오기 어렵거든요. 하물며 이곳은 오죽하겠습니까? 목포에서도 한참을 들어와야 되는데 이 국토가 정말 작은 편인데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더 뭔가가 집중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가는 곳만 계속 갑니다. 자, 우리 예전에 한 70년대, 80년대 요때는 전국 어디를 가도 식구 단위로 많이들 놀러 왔거든요. 그때는 자가용 차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차와 고속버스를 타고 전국 각지를 지금보다도 훨씬 많이 다닌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가 그냥 온라인하고 백화점 그리고 외국으로만 다 가버리시고 외갓집 같은 이런 곳은 고마 심하여 올시다. 여기가 몇 년 전에 이장님의 텃세로 인해가 여행객들이 심한 고초를 겪었던 마을입니다. 하원면 원래 마을인데요. 평범한 바닷가 마을이고 이제 요새는 낚시꾼들만 몇몇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영상 초반부에서 보셨던 그 낙조 전망대가 목포구 등대라고 부르거든요. 저 목포구 등대 근처에는 이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 내부가 워낙 관리가 안 되어 있고 또 더러워 가지고 방문객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장님이 어째 사람들이 신상을 알았는지 대뜸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민원 넣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동네 오지 마라 이랬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에 왜 불똥만 튀기냐 이러면서 적반하장식으로 영 볼멘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민원을 넣은 분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동네에 대한 여론이 많이 나빠진 관계로 관광객들이 발길이 뚝 끊겼다가 이제 요즘 와서는 좀 잊혀진 상태고요. 이제는 화장실도 깨끗하더라고요. 아무 이제 문제 없으니까 많이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선됐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안 옵니다. 그때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거리상으로도 너무 멀고 그리고 등대 이거는 멋있지만 이거 하나 보러 여기까지 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 하나만 보고 지금은 이제 해결됐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게 이럴 게 아니라 이런 거 말고도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마을마다의 그 뿌리 깊은 텃세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경남 남해군에도 그렇게 언론에서 텃세가 여전히 엉망이 놓고 그렇게 경을 쳐도 또 사라지지 않는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텃세를 불릴 사람들이 거의 사라지고 또 의식도 많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선량한 마을 이장님도 많습니다. 몇몇이 이 못된 텃세를 부리게 되면은
나머지 선량한 사람들이 도매급으로 같이 넘어가십니다. 텃세가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근데 텃세를 부리는 사람들은 정작 본인들은 그게 뭐 텃세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오래전부터 마을의 간행이었다 보니 문제인 것을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런 어촌은 또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자, 그게 뭐가 문제가 이러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합니다. 자, 이 원래 마을 한번 보시죠. 정말 그림입니다. 자, 이런 곳이 어째 여행지로 알려지지 못하고 전 국민이 전신의 해외로만 가야 되는 이런 현실이 됐는지 안타깝습니다. 자, 제 영상으로만 국내 여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오지는 더욱 그런 것 같네요. 요새는 이 과거 드라마 모래시계나 또 그대 그리고 나 아니면 뭐 건축학 개론 이런 영화나 드라마 대작들 이런 거 한번 뜨면 그 촬영지가 덩달아서 유명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았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것도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당최 드라마를 봐야 말이죠. TV만 보던 그 시절에는 효과를 독특히 누렸는데 이제는 다 옛말이 옳시다. 이 더운 날씨에 절에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저 낚시를 한다 절에서 하도 사실은 고기를 제대로 잡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경험상 그렇습니다. 낚시는 우야든둥 배를 좀 타고 나가야 되고 무엇보다 물때가 맞아야 됩니다. 오늘은 한때 이 텃세로 좀 시비가 붙었는데 그렇지만 지금은 다 사이좋게 잘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을 보여드렸습니다. 야, 이거 해남 곰에 정말 그게 맛있는데요. 이번에 온 김에 좀 사가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어야노 기농도 기여도 안 하세요. 이야, 정말 멋지다. 역시 남해의 이 태평양 바다는 정말 경치가 죽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시원해지네요. 우리 어릴 때는 여름방학에 저 바다 사진만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벌렁벌렁하이 기대가 부풀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절은 다 갔습니다. 그 어린 친구는 가고 이제 노병만 남아 있습니다요. 안녕하십니까. 만장하신 시청자 여러분, 영남학파 강호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남해군인데요. 남해섬을 한 바퀴 돌면서 이래 여행하다 보면 무조건 지나치게 되는 그런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벌써부터 차 소리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일주 도로와 요 주택이 딱 붙어 있어 가지고 이 차들이 쌩쌩 달립니다. 주택과 이 도로가 이래 딱 인접해 있으면 최소한 제한 속도를 한 30 이 수준으로 걸어놔야 되겠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저쪽 건너편 논을 좀 촬영하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는데도 이 차가 많이 와서 상당히 우트러졌습니다. 전체 마을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남해는 빈집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곳곳이 비어 있거든요. 이 마을은 기농인을 특히 좀 심하게 받아보려고 애를 많이 쓴 마을인데요. 자, 이 집을 한번 보시면 얼핏 보면 방치되는 빈집으로 보이지만
이게 나름 그래도 상당히 손을 보고 관리를 한 게 이 정도입니다. 성현 마을에서 이 조성 사업을 한 건데요. 좀 특이합니다. 대체로 이 지자체에서 아니면 또 정부에서 이 하는 사업들인데 마을회에서 이래 3억씩이나 써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니까 정말 마을이 돈이 많은 마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2027년 6월 30일까지인데요. 그때까지 이 빈집으로 방치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거는 저 혼자만 아니겠지요. 그런데 이제 몸만 좀 들어오면 되는 수준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래 들어올 용자가 없습니다. 집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게 먹고 사는 방도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외지인을 받아들이는 이 마을의 마음가짐과 기농인들이 이 마을에 좀 들어와도 여기서 최소한 내를 지키지는 않겠구나 그는 이 최소한의 확신을 줘야 그래도 들어올까 말까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됩니다. 일단 좀 먹고 사는 방도 그리고 안심할 수 있는 동네 구성원들 사실상 그리 해도 들어올 사람은 그래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여름이라서 낮에 사람이 별로 안 보인다 쳐도 겨울에도 물론 안 보일 것 같습니다. 마을이 계속 하나 둘씩 이래 비어가는 실정인데 젊은 기농인이 혼자 덜컥 들어와서 마을을 혼자 관리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과거 농업국가 그때로 돌아가지 않는 한 남의 인구가 유입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자, 우리 외노자 형님들 말고는 죽었다 깨나도 들어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 오히려 더 어렵게 살 값에 도시에 남아있는 것을 택하는 우리 현대인들이 올시다. 이 마을에서 사또를 시켜준다 해도 무조건 사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외노자의 형님들도 자기들 커뮤니티가 발달해가 도시에서 서비스업 계통으로 서로서로 이 소개를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외노자 형님들도 카페에서 커피 내리고 또 마사지 샵에서 마사지하고 그런 일을 선호하는 추세이지 요런 떼약볕 밑에서 일하는 거는 그들조차도 기피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정말 로봇이 없으면 쌀도 이제 못 얻어먹게 이래 생겼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미국 상대로 농산물까지 엄청 이제 개방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한국에서 누가 농사를 지으려 하겠습니까? 저래 번듯한 집들이 아무 소용도 없이 저래 텅텅 비어있는 모습입니다. 도시는 도시대로 상가들이 공실천지고 시골은 시골대로 저 비바람을 막아주는 저런 멀쩡한 집들이 또 계속 비어가고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 예전의 시절만 해도 집이 귀했기 때문에 시골에서 공짜집을 저래 구할 수 있다? 그거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인구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면 이 사람 각자가 대접을 더 받고 또 살기가 엄청 좋아질 거다 그런 이런 철없는 상상을 가끔 하곤 했는데요. 막상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도 어째 이 살기는 더 힘들어지는지 이거 참 희한한 조화 속의 얼씨다. 우리가 흔히 인구가 줄면
부동산 가격도 내려간다. 이래 이제 공식인 줄 알았는데 지금 오히려 서울 부동산 이 일부 지역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평균화가 안 되고 비싸지는 부동산은 더 비싸지고 이제 나머지는 또 쓸모 없어지고 인구가 줄어도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또 나머지 대부분은 중산층 아래에서 허덕이고 이런 양극화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제일 문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골이 소멸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로 보입니다. 자, 여기 남해 쌀이 참 맛있고 정말 좋은데요. 이런 더 넓은 논도 더 이상 농민이 없는 관계로 인해가 정부나 지자체가 이제 이 논을 매입을 해서 정부가 경작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래만 예측해 봅니다. 자, 오늘은 무더운 남해에서 또 강호발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